전혀 도움이 안 되는 스펙이에요. 학원을 몇 년을 운영하셨다.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만큼 아이들을 많이 봤습니다. 못하는 아이들이 잘하는 아이들 보셨을 테니까 괜찮을 거예요. 근데 내 학벌이 좋다를 강요하시는 학원은요,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아이도 마찬가지로 상위 5%라면 이런 학원 보내시는 거 괜찮습니다. 이런 아이들은요, 상위 5%, 10% 아이들은 강사가 우수할수록 좋아요. 시너지 효과죠. 내 롤모델이 될 수 있고요. 아, 이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좀 잘할 것 같아 라는 착각을 하고요. 그럼 아이들한테 동기부여가 돼요. 이런 경우는 좋지만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런 학원 안 보내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출결 확인 시스템이 있는 학원. 이게 어떤 건지 혹시 아시나요? 카드 되면 엄마한테 문자 오고 지문 인식하면 문자 오고. 저도 처음에 노량진에서 그게 있어서 충분히 가지고 왔는데요, 아이들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엄마한테 확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얘는 엄마한테 확인만 안 되면, 다시 말해서 엄마가 오늘 시어머니 생신이라 생일상 차리러 갔어. 바빠서 문자 확인 못해. 그러면 빠져도 되는 거예요. 엄마 핸드폰이 고장났어. 그러면 얘는 결석해도 되는 거예요. 습관을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런 부분을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아이를 믿되 감시를 하시면 안 돼요. 아이를 믿고 슬쩍슬쩍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티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여학생들은 중학생이 되면서요, 부모님들에게 유대감이 점점 커져요. 특히 엄마랑의 유대감이 점점 커집니다. 이때 간섭하기 시작하면은요, 아이가 어긋나는 건 순식간이에요. 금방 어긋나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즘 아이들 달라. 가장 다른 게 감성적인 부분이 가장 달라요. 학습 능력은요, 2012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70% 정도 떨어졌어요. 요즘 아이들 머리 좋다 다 거짓말입니다. 요즘 아이들 머리 정말 나빠요. 요즘 아이들 학습 능력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성향입니다. 아이들 성향이 너무 많이 변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부모님 세대들이 대부분이 부모님한테 강요받고 공부하신 분들 없으실 거예요. 제 친구들도 그랬고 저도 그렇고 부모님의 강요는 좀 적었습니다. 지금처럼 학원 2군데 3군데 다니지도 못했고 저도 학원 한 번도 안 다녀보고 대학을 갔어요. 그런데 저희는 스스로 해야 되는 걸 알았어요. 부모님한테 항상 심부름 도맡아 했었고요. 저희는 시골에서 자라서 저는 토요일 일요일 시험 기간이고 뭐고 중요하지 않아요. 토요일 일요일 와서 농사 지어요. 당장 숙제가 있어도 고추 따야 돼요. 가서 이항기 갖고 움직여야 돼요. 경운기도 몰고 다녔고요.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도 경운기 몰고 다니고 그래야 됐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 그러지 않잖아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얌전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부모님이 간섭을 하기 시작하면 어긋나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저희는 계속 간섭받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 간섭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간섭의 기준이 달라요. 엄마가 필요한 것만 간섭하죠. 평소에는 방치하시고. 평소에 아이가 이상이 없으시면 확인하지 않으세요. 얌전히 공부하는 모습을 확인하셨으면 쳐다보지 않습니다. 학원에 보냈으면 쳐다보지 않아요. 어린이집에 가 있으면 신경 안 쓰시죠. 어린이집에 있을 때 수시로 전화하시는 분 안 계시죠?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어린이집에 가서 하루에 2번, 3번씩 전화하시는 분 계시면 빨리 그 어린이집 바꾸세요. 어린이집 빨리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바꾸시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전화 안 받는 어린이집 찾으세요. 부모님이 전화를 2번, 3번씩 하는데 그 어린이집에 그걸 다 받아주고 있다면요, 그 어린이집은 아이는 언제 보는 거예요? 아이를 안 본다는 거예요.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계속 전화하시는데 전화통화 30분씩 1시간씩 해요. 우리 아이는 언제 공부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 한 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단과학원과 종합학원이 있어요. 종합학원에 보내야 되는 게 좋다. 단과학원이 보내는 게 좋다. 이거는 아이에 따라 다릅니다. 단과학원이 좋으냐 종합학원이 좋으냐 꼭 저한테 물어보시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드리는데요. 단과학원은요, 다른 과목 다 잘하는데 수학만 못해. 그러면 단과학원 보내셔야 돼요. 다른 과목 다 못하는데 수학을 특히 못해. 그럼 종합학원 보내셔야 돼요. 그렇죠? 1대1 수업이 좋으냐 그룹 수업이 좋으냐, 이거는요 100% 그룹 수업이 좋습니다. 그룹의 개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20명은 그룹이 아니에요. 10명도 그룹이 아닙니다. 5명은 그룹이에요. 3명도 그룹입니다. 2명은 그룹 아니에요.
3명, 4명, 5명만 그룹이죠. 6명, 7명 되면 이거 그룹 아니에요. 우리 학원에서는 클래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룹 수업 있고 클래스 수업이 있어요. 그룹 수업은 5명까지, 클래스 수업은 6명. 근데 단과 학원들 원장들이요, 특히 강사들도 마찬가지고요. 1대1 수업한다는 분이 되게 좋아하세요. 그룹 수업한다 해도 좋아하셔요. 근데 클래스 수업한다 해도 싫어하세요. 그래서 다 그룹 수업이래요. 그래갖고 봤더니 그룹이 10명이야. 그래갖고 그룹 수업이래요. 그룹은 5명까지예요. 왜 3명, 4명, 5명이 그룹 수업이고 이 그룹이 좋으냐면요. 사람이 혼자 있으면요. 누군가 감시가 없어서 알아서 하는 학생은 A 등급 학생 1명이에요. 그런데 시너지 효과라 그래서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이죠. 지하철 선로 사이에 다리가 낀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도 그걸 돕지 않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한 명이 그 지하철을 밉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쳐다봐요. 그런데 한 사람이 또 밀어요. 그럼 이제부터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해요. 3명이 밀기 시작하면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밀니다. 서울대 학생들이요. 서울대 교육학 학생들이 실험을 했어요. 종로 한복판에 서서 하는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고 손가락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러죠. 사람들이 그냥 막 지나가요. 다른 친구 한 명이 옆에 와서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2명이 그러고 있어요. 사람들이 한 번 쳐다보고 그냥 가요. 3명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주위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세 사람을 둘러싼 사람들이요. 뭔데 뭐가 있는데라고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길을 건너지 않고 계속 그걸 쳐다보고 있어요. 이걸 3인의 힘이라 그래서 교육학에서 3인의 힘이라 그래요. 잘하는 학생 3명이 있으면 주위에 있는 모든 학생이 잘해져요. 반대로 나쁜 학생 3이 있으면 주위에 있는 모든 학생이 나빠져요. 근데 나쁜 학생이 1명 있잖아요. 주위에 있는 학생들은 동요를 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착한 학생이 1명 있어요. 주위에 있는 학생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명이 있어야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학교 시스템은요. 30명, 28명, 적은 학교는 25명, 많은 학교는 35명 이렇게 한 반이 돼요. 그 중에 공부 잘하는 학생은 1명, 2명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3명, 4명이 되면 좋을 텐데 1명, 2명이에요. 그러니까 주위 친구들이 반응이 없습니다. 그룹을 짜줄 때요. 학교에서 5명, 6명씩 그룹을 짜줘요. 이 중에 열정적으로 하려는 학생이 1명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그룹은 그 1명만 공부를 합니다. 과제를 내주면 그 1명만 합니다. 그런데 잘하는 학생 3명하고 나머지 7명을 해서 10명을 그룹을 만들어줘도 이 3명에 의해서 10명이 다 잘하게 돼요. 다 열정적으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그룹 수업이 훨씬 좋습니다. 대신에 1대1 수업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 기초가 전혀 없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1대1 수업이 중학교 기준으로 말하면 학교 수학시험 30점, 50점 사이에 있는 아이들은 1대1 수업 시키시는 게 훨씬 좋아요. 잘하는 학생들 3명쯤에 껴있어도요. 이 학생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수학 같은 경우는 나선형 구조이기 때문에 밑바닥부터 올라가서 계속 타고 올라가야지 중간부터는 못 올라가요. 그리고 또 1대1 수업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어요. 굉장한 상위 클래스 아이들. 도저히 친구들하고 레벨을 맞출 수가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도 1대1 수업 해야 돼요. 나머지 아이들은 그룹 수업이 좋아요. 대형 학원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한 반에 20명, 30명이 학교랑 다르지가 않아요. 그런 학원에 가니까 아이들이 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소규모의 5명, 3명 이 정도 되는 그룹 수업 시키는 게 훨씬 좋아요. 아이들 학원비가 비싼데 집에서 공부시키는 방법은 없느냐?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 학원비가 너무 비싸요. 그렇죠? 그 아이들 학원비 요즘 보통 충주 지역에서 얼마 하시는지 아시나요? 초등학생 종합반 같은 경우는 한 25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 중학생 종합반은 30만 원에서 한 40만 원 사이. 중학생 수학 단과, 고등학생 수학 단과반은 한 60만 원. 그다음에 그룹 수업하는 아이들 50만 원, 40만 원. 그리고 1대1 수업 영고대, 서울대 목표로 하는 아이들, 수능 대비하는 아이들 120, 130만 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보통 충주 시세예요. 굉장히 비싸죠? 비쌉니다. 10년 전에도 이 가격이었어요. 10년 동안 오르지를 않았어요, 학원비를. 근데 학원비가 굉장히 비싼 것처럼 느끼세요. 제가 학원을 하기 때문에 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보통 1대1 수업이나 그룹 수업하는 아이들, 수학 단과로 말씀드릴게요. 아이들이 학원에 몇 시간 있냐면 3시간, 4시간 있어요, 하루에. 보통 일주일에 2번, 3번 와요.
노래방비랑 한번 비교해보세요. 절대 비싸지가 않습니다. 혼자 가서 기계 앞에서 혼자 노래하고 하는 비용이랑 선생님이 앞에서 열정적으로 수업하는 거랑 비용 차이가 나지 않아요. 선생님들 굉장히 박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강연을 중상고등학교에 강연 가면 강연비 1시간에 40만 원을 줘요. 여고에 갔더니요, 강연 1시간 강연하는데 7만 원을 줘요. 그러면 차이가 굉장히 크죠. 중상고는 사립이고요, 여고는 공립이에요. 교육청에서 책정한 금액은 7만 원이에요. 그런데 사립학교에서 책정한 금액은 8만 원. 이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학원비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에서 지정이 됐어요. 이거 이상 받지 말라. 그렇게 책정한 금액이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근데 그 금액이요, 1시간당 중학생은 5,000원 정도예요. 너무 싸지 않아요? 노래방 1시간에 15,000원, 2만원 하잖아요. 학생하고 1대1을 보든 그룹 수업을 하든 학생 한 명당 받는 비용이 그것밖에 안 돼요. 그룹 수업 5명 해봐 25,000원이에요. 1시간 수업하고. 근데 수업을 1시간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수업 준비를 1시간을 해요. 프린트물을 만들어서 출력을 해줘요. 차량 운행을 해줘요. 노래방에서 요새 창문이 하나요? 안 해주죠? 학원비 굉장히 싼 거예요. 대신에 고등학생 아이들은 굉장히 비쌉니다. 고3 아이들은 120만 원 정도 받아도요, 사실 원장 입장에서 안 받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 안 오는 게 좋아요. 이 아이 인생을 책임져야 돼요. 얘를 1년 동안 가르쳐서 이 아이를 대학에 보내야 내가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는 건데 120만 원 너무 적은 돈이에요. 아이의 인생을 120만 원에 넣어요. 지금 이제 7월 말이잖아요. 제가 다음 달 8월 달, 9월 달 굉장히 바쁘거든요. 충주에는 수시 전형 상담해주는 학원이 2군데밖에 없어요. 한 군데는 저희 학원이고, 한 군데는 연수동의 멘토즈 학원. 멘토즈 학원은 작년부터 시작을 하셨고요. 저는 지금 이제 충주에서 시작한 7년 됐어요. 수시 상담을 하러 아이들이 와요. 성적표를 들고 상담을 와요. 상담 1시간 받는데 15만 원이에요. 어느 대학을 갈 수 있을지, 어떤 전형을 해야 될지, 그리고 합격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 주는데 보통 120 정도 받아요. 그거 하는데 저는 16시간 정도 투자를 해요. 대한민국에 215개 대학이 있어요. 작년에 217개 대학이었는데 2개가 폐교되고 215개 4년제 대학이 있어요. 그 중에 중위권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데가 180개 정도의 대학이 있어요. 여기에 그 아이가 원하는 과가 있는 대학이 한 60개 정도 있다면 한 학교당 전형이 8개 정도 있어요. 제가 봐야 될 전형은 480개입니다. 480개의 전형을 검토를 해서 이 아이 성적하고 그 전년도 입시 결과하고 분석해서 해주는데 120밖에 안 받아요. 제가 16시간 동안 숨도 안 쉬고 밥도 안 먹고 그것만 해야 저는 120을 받아요. 부모님들이 너무 비싸요. 맞죠? 너무 비쌉니다. 근데 충주에서 제가 제일 싸요. 2명밖에 없잖아요. 저보다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싸요. 서울 가시면 이제 400만 원이에요. 상위 클래스 아이들은 안 가요. 아무 데나 가면 되니까. 아무 대학이나 가면 되니까. 중위 클래스 아이들이 닭다리죠. 어디든 조금이라도 좋은 데 가요. 서울에 올라가셔서 1시간 상담받고 내려오시면 돼요. 그리고 어디 갈 수 있는지 전형 결과 통보 받으시면 400만 원 입금해 주세요. 굉장히 싸죠. 학원비요,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거 맞습니다. 비싸다고 생각하는 거 맞는데요, 선생님의 노력에 비해서는 비싸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변한다면 비싸지 않죠. 우리가 비싸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아이를 한 달에 50만 원, 60만 원의 학원을 보냈는데 여전히 꼴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싼 거죠. 내가 이 돈을 써가면서. 그렇죠. 남편분들이 그런 거거든요. 오늘 아내 생일이에요. 백화점에 갔습니다. 200만 원짜리 백을 하나 샀어요. 갖다 줬어요. 너무 좋아해. 근데 다음날 반찬이 똑같아. 너무 아까워요. 그 돈이 너무 아까워요. 저도 이제 조만간에 결혼하는데 나이가 아직 어려요. 보기는 좀 아니어도 조만간에 결혼을 하는데요, 여자친구한테 백을 하나 사줬어요. 나름 비싼 백을. 반응이 시큰둥해요. 색깔이 마음에 안 들 때. 너무 스트레스야. 안 해주는 게 나아. 그쵸? 학원비가 마찬가지예요. 안 보내는 게 나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부모님들한테. 근데 학원비는요, 조금 투자를 장기간 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의학과 양의학의 차이예요. 양학은요, 주사 한 번 맞으면 바로 괜찮아져요.
감기가 너무 심해서 죽을 것 같은데 링겔 한번 맞고 주사 한번 맞으면 괜찮아져요. 그런데 내년에 그 증상이 또 일어납니다. 수년에 또 일어나고요. 그때도 주사 한 방 맞아도 안 듣습니다. 면역이 생기죠. 아이들 공부가 돼요. 당장 몇만 원 더 들여서 좀 더 좋은 데 보내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랬더니 아이가 성적이 확 올랐어요. 이 아이들은 고등학교 때 문화입니다. 한의학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차근차근 가셔야 됩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2년 보내고 나서 결정하셔야 돼요. 대부분 부모님들이 6개월 버티시면 오래 버티세요. 저희 아이들은요, 지금 대부분 5년, 7년, 뭐 4년 이렇게 있었거든요. 지금 가장 최근에 들어온 아이들 빼고는요, 다 그 정도 버티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 아이들 성적이 확 오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능 시험에 2등급 상대를 받아요. 지금은 굉장히 성적이 많이 올라요. 초등학교 평균 80점, 90점이면요, 중간 밑에입니다. 80점이면 중간 밑에고요, 90점이면 중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100점을 맞았어요. 너무 좋아요.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 아이가 중학생 가면 60점, 70점 맞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성적 떨어졌다고 혼내켜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 수학이요. 초등학교 수학 평균 점수가 89점에서 95점 사이에요. 중학교 수학 평균 점수가 70점 정도 돼요. 고등학교 학교 수학 평균 점수가 36점입니다. 대원고등학교가 30점이고요. 충고가 40점이에요. 수학 평균 점수. 그러니까 50점 맞으면 잘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은 돈 돌아가죠. 고1 아이들이 학원을 제일 많이 그만둬요. 갔는데 수학을 60점 맞았어. 얘는 굉장히 잘했거든요. 부모님이 학원 빼요. 이게 중학교 때 100점 맞다가 60점 맞아도 학원 옮겨. 다른 학원 갑니다. 50점 맞아요. 그 학원에 적응하느냐고 뭐 힘들었대. 그런 핑계를 대기 시작해요. 오래 다니는 학원에 계속 쭉 보내세요. 비싸다 생각하지 마시고 투자라 생각하셔야 돼요. 한약을 계속 져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원에 가도 성적이 떨어져요. 방금 말씀드렸죠? 조급하신 거예요. 마음이 조급해서 그래요. 지금 당장 성적이 오르길 바래요. 1년 보내보셨는데 성적이 그대로다. 괜찮은 거예요. 2년 보냈는데 성적이 그대로다. 생각해 보셔야죠. 한 2년 정도면 효과가 나야 돼요. 근데 아이들마다 달라요. 성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 그랬죠? 성향. 아이가 쉽게 바뀌는 아이들이 있어요. 정말 스펀지 같아서요.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아라고 말하면 바로 바뀌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예성여 중 2학년 학생인데요. 그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부모님 부탁이거든요.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해달래. 그래서 얘기를 해줬어요. 햄이야, 이름 말하면 나이 되죠? 네. 햄이라는 이름 흔하니까. 햄이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책을 한 권 보고 학교에 가면 성적이 훨씬 더 잘 오를 거야. 그 아이가 아침에 7시 50분에 일어나서 10분 만에 학교를 간대요. 근데 그 얘기를 했더니 아침에 6시 반에 일어났대요. 그런 아이가 있어요. 선생님 말 한마디에 바로 바뀌는 아이. 부모님 말 한마디에 바로 바뀌는 아이. 옆에서 계속 잔소리해도 안 바뀌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2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학원에서든 아니면 과외 선생님이든 아이랑 한 달, 두 달 공부를 하면 답이 나오거든요. 이 아이는 몇 개월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더딘 아이네요. 좀 빠른 아이네요. 이게 나오거든요. 부모님은 절대 아이를 판단하시면 안 돼요. 우리 속담 중에 그런 말 있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아니요.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안에서 질질 새는 아이가 밖에 나가면 뚝 부러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밖에서 굉장히 흐지부지한 아이가 집에서는 완전히 뭐 자기가 대장이야.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들 표현으로 학교에서 찌질이가요. 집에서는 왕이에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구타를 당하고 와서 상상도 못합니다. 우리 아이가 왕따를 당할 거라고 상상도 못하시죠. 근데 현실은 그래요. 왕따 당하는 아이가 집에서도 찌질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아이가 집에서도 막 소리 지르고요. 엄마한테 대들고 해주고요.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 성향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수업 중에 가서 상담하래요. 저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학원, 좋은 학원 선택하는 방법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학원 수업 중에 가서 상담을 받으래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분위기인지를 알 수 있대요. 만약에 수업 중에 가서 상담을 했는데 상담을 5분 만에 끝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수업하시는 원장이나 강사가 죄송합니다. 제가 수업 중이라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략한 내용 전달하고 수업 들어갔다. 그 학원은 보내셔야죠. 학부모랑 5분, 10분 만에 상담 끝내고 들어가면 그 학원을 보내줘도 돼요. 근데 학원에 갔는데 강사가 수업하다 말고 원장이 수업하다 말고 나와서 1시간 동안 부모님이랑 상담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상담을 해주세요. 자기 수업을 포기하고. 그 학원 보내시면 안 돼요. 절대 보내시면 안 돼요. 우리 아이가 공부하고 있을 때 다른 학부모 상담하면 똑같이 할 거잖아요. 우리 아이 시간은요, 여러분들 학원비는요, 시간당 내시는 겁니다. 한 달치 한 번에 내시지만 사실 시간당 내시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낸 돈이 다른 학부모 상담으로 끝나버리거든요. 아깝잖아요. 그건 정말 아까운 거잖아요. 그거는 원장의 성향입니다. 수업 중에 갔는데요. 상담을 짧게 하고 끝내시면 그 학원에 보내시고요. 수업 중에 갔는데 계속 상담하고 있으면 보내지 마세요. 그 학원 보내시면 분명히 힘들어요. 단과 학원은 좀 예외예요. 단과 학원은. 단과 학원은 수업 방식이 설명하고 문제 풀어, 설명하고 문제 풀어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상담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종합학원은 그렇지가 않아요. 특히 본인 수업하는 데는 더더욱 그럴 수가 없어요. 클래스 수업하는 데는 당연히 안 됩니다. 1대1 수업하는 학원들은 괜찮습니다. 1대1 학원은 1대1 수업하는 학원들은요 과외잖아요. 아이한테 설명이라도 문제 풀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질문이 좀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 내용을 좀 짧게 준비를 했는데 다 피치아가도 부모님이신가 봐요. 네. 그래서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수학 선생님이 되려면요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동아리 활동에 창의 수학 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아이가 만드는 거예요. 대학에서 보는 게 크게 4가지가 있어요. 리더십이 있느냐, 협동심이 있느냐, 창의력이 있느냐, 주도적이냐. 여기서 리더십과 협동심과 주도적이라는 동아리 활동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으면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 특히 고등학교에서 수학 관련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 동아리를 수학 공부하는 동아리가 아니라 수학을 쉽게 가르치는 동아리 아니면 수학 교부를 만드는 동아리 이런 동아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봉사활동 하게 되면 멘토로 이렇게 애들 수학 도와주는 그런 것도 좋고요. 다문화 가정 있잖아요. 다문화 가정이라던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 그런 아이들 동사무소에 가면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친구들끼리 모여서 공부를 해주고 싶다, 공부를 가르쳐주고 싶다 이러면 동사무소에서 다 해줘요. 네, 그런 거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이외에 봉사활동은 다양하게 해도 괜찮아요. 학교 봉사 이외에 네. 아이가 지금 2학년인데요. 2학년인데 초등학교? 네. 무엇을 하는 마음은 있는데 몸이 따라가지 않고 있거든요. 자기도 무엇을 먼저 시작해야 되는지 몰라요. 저도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해보고 학원에도 보고 학원에 보고 그룹 수업도 시켜보고는 있는데 이게 마음만 있지 애가 뭘 이렇게 딱딱 따라오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쉽게 지치더라고요. 남학생인가요? 네, 초등학교 2학년이면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초등학교 4학년 전까지는요. 절대 학원 보내지 마세요. 수학이든 영어든 국어든 종합학원이든 절대 초등학교 4학년 전에는 학원 보내지 마세요. 예체능 학원 보내세요. 음악미술 체육하는 데 보내시고요.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부자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 취미생활을 만들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취미생활을 만들어주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고요. 더군다나 체력적으로 약하다면 운동을 더 많이 시키시는 게 훨씬 좋아요. 체격은 좋은데 체력이 약한 체격은 좋은데 네. 지금은 교과과정이 복사를 하지 않으면 따라가기 힘들어요. 네네. 근데 이 녀석이 책 보는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계속 책 봐라 해주면 그것도 스트레스인 것 같아서. 네. 어떻게 하면 그 책을 아무리 구연동화식으로 읽어줘도 한 번 이상은 못 넘어가요. 네. 워낙에 이렇게 딴 데 신경 쓰는 분들 많아요. 컴퓨터도 많아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풀어줘야 그 호기심이 많은 아이는요, 그 자기가 궁금해하는 부분을 책을 정말 엉뚱한데 읽는데, 정말 엉뚱한 거예요. 네. 혹시 그렇다고 아이가 야동을 찾아보는 건 아니에요? 엉뚱한 건 그런 게 이제 엉뚱한 그러니까 거죠. 정말 학습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남아성 씨 완전 소리 가서 나는 거야? 근데 과학자를 아무리 뒤져봐줘도 안 나오는 그 많은 과학자랑 분석을 하는데 전혀 엉뚱하지 않은데요. 네. 제가 좀 보자마자 그 아이들이요, 그 부모님이 생각하는 엉뚱한 것들이 많아요. 어떤 아이들은요, 기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근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게 남학생들만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아스퍼거 증후군이 어떤 거냐면요, 일상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요. 한 가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상황 파악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눈치가 없어요. 근데 남자아이들 대부분 눈치가 없잖아요. 엄마가 열이 받아도 옆에서 자꾸 말 시키고, 여자아이들이 눈치 보는데 남자아이들은 눈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도를 지나쳐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아이 이름을 얘기하면서 선생님 목이 마르다 이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물 떠다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요. 근데 그 아이는 물도 막 쳐다봐요. 근데 아스퍼거 증후군이 대한민국에서는 아스퍼거 증후군이 정신지체장애가 아닌데 해외에서는 다 정신지체장애예요. 아스퍼거 증후군이 통계적으로 1000명 중에 1명꼴로 나타나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1000명 중에 1명이면 두 학교당 1명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남학생들만 있고 여학생들만 있고. 이 아스퍼거 증후군인지 판단하는 방법은요, 남이 보면 알아요. 다운 증후군과 비슷한 외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부모는 그걸 못 느껴요. 남들은 알아요. 그런 성향이라가 아니라, 예, 그 아스퍼거 증후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아이들이 보통 자동차나 뭐 기차나 이런 쪽에, 비행기나 이런 쪽에 몰두하고요, 수학만 못해요. 당연히 국어도 못하고, 말귀를 잘, 상황 파악을 잘 못하니까 국어 수학만 못하고 나머지 과목은 다 잘해요. 그리고 특정 과목을 굉장히 잘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요, 아이가 여러 방면으로 호기심을 갖다가 한 군데 꽂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가 다방면으로 호기심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 얘 자꾸 엉뚱한 것만 물어봐. 책을 읽다가 그 내용과 상관없는 거 자꾸 물어봐요. 괜찮아요. 그냥 어른들 그 부모님들도 그러시잖아요. 설거지 하다 말고 여보 있잖아. TV 보다 말고 맞다 하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책 읽다가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아이를 안 본 상태에서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요. 아이들이요, 한 가지에 집중한다는 표현이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거든요. 한 가지에 정말 집중을 잘하는 아이가 있으면 병원에 데려가셔야 돼요. 얘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 집중력이 미취학 아동은 5분이에요. 미취학 아동은. 그리고 취학 아동 초등학생 아이들은 20분이에요. 그리고 중학생 아이들은 40분. 이게 평균 집중 시간이거든요. 근데 아이가 30분, 40분 동안 책을 읽으면 얘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분 정도 책을 읽었다, 10분 정도 책을 읽었다, 그리고 엄마한테 엉뚱한 질문을 한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책을 어떻게 하는지 흥미를 갖고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책에 흥미를 갖는 경우는 없죠. 보통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4살에서 6살 사이가 가장 왕성하게 책에 흥미를 가져요.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라면요, 책에 흥미 가지면 얘도 고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럼요, 시키죠.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가장 우리 초등학교 5학년 학부모님이 들리시나요? 우리 남학생이 2학년이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사고 치는 거예요. 그렇죠, 사고 치는 거죠. 저게 정답이에요. 네, 뭐 다 깨부시고요. 집에서 공 차고, 밖에 나가서 친구랑 이렇게 하고, 그게 정상이지. 집에 앉아서 공부하고 책 보고 얘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혹시 아이가 동그란 안경 쓰고 안경테 이렇게 두껍고, 아니죠? 네. 그런 아이라면 걔는 천재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지극히 정상이에요. 네. 나중에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 돼서도, 네,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됐는데도 책을 한 권도 제대로 못 읽어요. 얇은 책 한 권을 제대로 못 읽는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상담을 좀 필요하신데, 지금은 지극히 정상이에요. 만화책은 어른들도 많이 읽어요. 어른이 좋아하는 건 아이도 좋아해요. 당연히. 네. 그러니까 어른이 놀고 싶으면 아이도 놀고 싶고요. 저희도 그렇잖아요. 직장 생활 하기 싫잖아요. 회사 나가기 싫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가기 싫은 건 당연한 거예요. 대신에 남편분들이 회사 생활을 너무 좋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해. 이러면 외도를 의심하죠. 직장에 이쁜 여사원이 들어왔어. 맨날 회사 가기 싫어서 아침에 막 민기적대던 사람이 갑자기 꽃단장하고 출근해요. 그러면
회사에 이쁜 여직원이 왔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가기 너무 싫어하던 아이가 학교 가는 게 좋아. 그러면 여자친구가 생긴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또, 네. 저는 중1 엄마인데요. 네네. 지금 저희 애가 단과를 다니고 있어요. 네네. 영어가 너무 모질하고 수학은 좀 어느 정도 보통이라서 보내고 있는데 종합으로 보내려고 하다가 단과를 보냈더니 아버지가